2부 2장. 결코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일들도 있었다. 감옥에 들어와서 며칠이 지나자 나는 장차 내 생애의 그 시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게 되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중에는 그러한 거부감이 더 이상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다. 사실인즉 처음 며칠간 나는 실제로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저 막연히 뭔가 새로운 사건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모든 것이 시작된 것은 오직 마리가 처음이자 단 한 번뿐인 면회를 온 다음부터였다. 그녀의 편지를 받은 날부터, 바로 그날부터 나는 감방이 내 집이고 내 삶이 그 속에서 멈추어 버렸다는 것을 느꼈다. 체포되는 날, 나는 우선 이미 여러 사람이 수감되어 있는 감방에 갇히게 되었는데 대부분 아랍인들이었다. 그들은 나를 보더니 웃었다. 그러고 나서 내게 무슨 짓을 했느냐고 물었다. 내가 아랍인을 한 명 죽였다고 대답하자 그들은 잠잠해졌다. 그러나 잠시 후 저녁이 되었다. 그들은 누워 잘 돗자리를 어떻게 깔아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었다. 한 끝을 말아서 베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었다. 밤새도록 빈대가 얼굴 위를 기어다녔다. 며칠 후에 나는 독방에 격리되어 나무 판자 침대에서 자게 되었다. 변기통과 새로 만든 대야가 있었다. 이 감옥은 도시의 맨 꼭대기에 있어서 작은 창문으로 바다를 볼 수 있었다. 어느 날 철창에 달라붙어 빛이 들어오는 쪽으로 얼굴을 내밀고 있는데 이 간수가 들어와서 면회온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 나는 말이구나 하고 생각했다. 과연 말이었다. 나는 면회실로 가기 위해 긴 복도를 지나가고 층계를 지나가고 끝으로 또 다른 복도를 지나갔다. 나는 널따란 창으로 빛이 들어오는 아주 큰 방으로 들어섰다. 방은 세로로 방을 가르는 두 개의 커다란 철책에 의해 세 부분으로 분리되어 있었다. 이 두 철책 사이에는 8m에서 10m가량의 간격이 있어서 면회인과 죄수를 갈라놓고 있었다. 나는 내 맞은편에서 줄무늬 원피스를 입고 얼굴이 햇빛에 그을린 마리를 알아보았다. 내가 서 있는 쪽에는 연함은 명의 수감자들이 있었는데 이 대부분이 아랍인들이었다. 마리는 무어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두 여자 면회객 사이에 서 있었다. 그중 한 사람은 입을 꼭 다물고 있는 키 작은 노파로 검은 옷차림이었고 또 한 사람은 맨머리에 뚱뚱한 여자였는데 요란하게 몸짓을 해 대면서 아주 큰 소리로 짓거리고 있었다. 이 두 철책 사이의 거리 때문에 면회인들과 죄수들은 아주 큰 소리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 방 안에 들어서니 소란스러운 말소리가 그 방의 크고 텅 빈 벽들에 부딪혀 울리고 하늘에서 유리창들 위로 쏟아지는 세찬 빛이 방 안으로 뻗쳐 들어오고 있어서 나는 정신이 얼떨떨했다. 나의 감방은 그보다 더 조용하고 더 어둑했다. 그곳에 익숙해지기까지는 잠시 시간이 필요했다. 그러나 마침내 나는 환한 빛 속에 뚜렷이 나타나는 얼굴 하나하나를 잘 볼 수 있게 되었다. 나는 간수 한 사람이 두 철책 사이 복도의 끝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이 대부분의 아랍인 죄수들과 그들의 가족들은 서로 마주 향한 채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들은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그처럼 소란스러운 가운데서도 그들은 아주 나직하게 말을 주고받으면서도 용케 서로의 말을 알아듣는 것이었다. 가장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그들의 희미한 속삭임은 그들의 머리 위에서 교차하는 대화에 대해 일종의 지속적인 저음부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을 나는 마리에게로 다가가면서 한순간에 재빨리 알아챘다. 마리는 벌써 철책에 달라붙어서 있는 힘을 다해 나에게 웃어 보이고 있었다. 나는 그녀가 매우 아름답다고 생각했으나 그 말을 그녀에게 하지는 못했다. 그래, 어때? 마리가 아주 큰 소리로 말했다. 그냥 그렇지 뭐. 잘 지내지? 뭐 필요한 건 없고?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입을 다물었고 마리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뚱뚱한 여자는 내 옆에 남자를 향해서 고함을 질러댔다. 아마도 그녀의 남편인 듯 솔직한 눈매에
키가 큰 금발의 사내였다. 그들은 이미 시작된 어떤 대화를 계속하는 중이었다. 자는 개를 맞기 싫대요. 여자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다. 응, 그래. 사내가 말했다. 당신이 나오면 개를 다시 맡을 거라고 해도 자는 개를 맡기 싫대요. 이번에는 마리 쪽에서도 레몽이 내게 안부를 전하더라고 소리를 질렀고 나는 고마워 하고 말했다. 그러나 내 목소리는 걔는 잘 지내느냐고 묻는 내 옆 사내의 목소리에 묻혀버렸다. 그의 아내는 걔가 더할 나위 없이 건강하다고 말하면서 웃었다. 내 왼편에 있는 손이 가냘프고 키가 작은 청년은 아무 말이 없었다. 나는 그가 자그마한 노파와 마주보고 있으며 두 사람 다 서로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러나 나에겐 그들을 더 관찰할 여유가 없었다. 마리가 내게 희망을 가져야 한다고 외쳤기 때문이다. 나는 그래 하고 대답했다. 그와 동시에 나는 마리를 바라보았고 원피스 위로 그녀의 어깨를 꼭 껴안고 싶었다. 나는 그 얇은 천을 느끼고 싶었다. 그리고 그 천 말고 더 바랄 게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아마 마리가 말하려는 것도 바로 그것이었으리라. 마리가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으니 말이다. 이제 내 눈에 보이는 것은 그녀의 반짝이는 치아와 눈가의 잔주름 뿐이었다. 마리가 다시 외쳤다. 나오게 될 거야. 그럼 우리 결혼해. 나는 그래 하고 대답했다. 그러나 그것은 무엇보다도 무슨 말이건 해야 했기에 한 말이었다. 그러자 마리는 아주 빨리 그리고 여전히 높은 음성으로 정말이라고 말했고 또 나는 석방될 거고 또 해수욕을 하러 가게 될 거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녀 옆에 여자가 고함을 질러대며 이 서기과에 바구니 하나를 맡겨놓았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 속에 넣은 것을 빠짐없이 주워 삼겼다. 돈을 많이 주고 산 것들이니 잘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내 옆에 청년과 그의 어머니는 여전히 서로를 쳐다보고 있었다. 아랍인들의 속삭이는 소리는 우리의 아래쪽에서 계속되고 있었다. 밖에서는 빛이 창에 부딪혀 부풀어 오르는 것 같았다. 나는 몸이 좀 아픈 것 같아서 그만 밖으로 나갔으면 싶었다.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고통스러웠다.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마리가 와 있을 때 그녀를 좀 더 보고 싶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다. 마리는 자기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끊임없이 미소를 지었다. 이 속살거림, 외침, 대화가 서로 교차하고 있었다. 서로 마주 바라보고 있는 내 옆에 젊은이와 노파, 그 두 사람만이 침묵의 섬을 이루고 있었다. 아랍인들이 한 명씩 차례로 떠밀려 나갔다. 맨 처음 사람이 나가는 즉시 거의 모든 사람이 일시에 말을 뚝 그쳤다. 키 작은 노파가 새 창살로 다가섰고 그와 동시에 간수가 그녀의 아들에게 눈짓을 했다. 아들이 잘 가 엄마 하고 말하자 노파는 창살 사이로 손을 내밀고 아들에게 천천히 오래도록 작은 손짓을 했다. 이 노파가 나가자 그 사이에 한 남자가 모자를 손에 들고 들어와서 그 자리를 차지했다. 그러자 남자 죄수 한 사람이 인도되어 들어왔고 그들은 활기 있게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목소리는 작았다. 방 안이 다시 조용해졌기 때문이었다. 내 오른편의 사내가 불려나갈 차례가 되자 그의 아내는 더 이상 크게 소리 지를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듯 여전히 목소리를 낮추지 않고 그에게 말했다. 건강 잘 돌보고 조심해요. 그 다음에 내 차례가 되었다. 마리는 몸짓으로 내게 키스를 보냈다. 나는 방을 나서기 전에 뒤를 돌아다 보았다. 마리는 얼굴을 창살에 꼭 갖다 붙인 채 여전히 어정쩡하고 경직된 미소를 지으며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녀가 편지를 보낸 것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그리고 내가 절대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던 일들이 시작된 것은 바로 그때부터였다.